넷플릭스가 일본 버리고 한국한테만 4조를 줬습니다. 4조요. 일본한텐 이제 돈 안 줘요. 한국한테만 몰빵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요? 원래 넷플릭스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선택한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2015년 넷플릭스 아시아 진출 1호 일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1년 뒤에 곁다리로 들어왔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징어 게임,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케이팝 데모넌터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상위권이 한국 콘텐츠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일본 컨텐츠는요, 찾아보기 힘들어요. 10년 전만 해도 아시아 컨텐츠 하면 일본이었어요.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전부 일본이 평정했던 시절이었죠. 한국? 그냥 케이팝 좀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2023년 넷플릭스가 발표했어요. 한국에 4년간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 이게 얼마나 미친 금액이냐면요. 지난 7년간 한국에 쓴 돈보다 많은 돈을 앞으로 4년 안에 쓴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 투자는 계속 줄이고 있고요. 2025년 들어서 일본 오리지널 제작 편수 한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10년 사이에 완전히 뒤집힌 이 상황. 한국이 일본을 어떻게 역전시킨 건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2015년 넷플릭스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결정했을 때 경영진 회의실에서 나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부터 잡는다. 당시 일본의 위상은 압도적이었어요. 첫째, 애니메이션이라는 절대 무기가 있었습니다. 나루토, 원피스, 드래곤볼.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통하는 컨텐츠였죠. 일본 애니만 있으면 아시아 전체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둘째, 제작 인프라가 탄탄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제작 시스템, 유명 감독들, 프로듀서들, 성우들 모든 게 갖춰져 있었어요. 셋째, IP가 넘쳐났습니다. 유명한 만화, 소설, 게임, 뭐든지 영상화할 수 있는 원작들이 수두룩했죠. 넷플릭스는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일본 시장 본격 공략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금액도 어마어마했어요. 여기서 성공하면 아시아 전체가 우리 거다. 그럼 한국은요? 솔직히 말하면 백업 플랜이었어요. 일본이 혹시 안 되면 한국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인구는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고 한국 드라마? 해외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케이팝이 좀 뜨긴 했지만 그게 다였죠. 일본보다 1년 늦게 들어온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낮았던 거예요. 넷플릭스 내부 문서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한국, 일본 전략, 실패 시 대안. 근데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꼬입니다. 어느 날 넷플릭스 담당자 책상에 한국에서 온 제안서가 하나 올라옵니다. 조선시대 배경에요. 좀비 나와요. 담당자 표정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가 뭔데? 좀비는 알겠는데. 근데 좀비라는 단어에 눈이 갔던 겁니다. 당시 좀비 전성시대였거든요. 월드워 Z 대박, 워킹데드 시즌 계속 나오고 좀비 나오면 일단 기본은 먹고 들어가던 시기였습니다. 좋아, 좀비물이니까 서양에서도 볼 거야. 한번 해보자. 제작비 120억 승인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역사상 최대 제작비였지만 넷플 입장에서는 푼돈이었어요. 참고로 왕자의 게임은 회당 600억이 들어갔습니다. 한 회요. 킹덤은 한 시즌 전체가 120억. 넷플 입장에서는 실패해도 그만 수준의 저예산 실험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2019년 1월 킹덤이 공개됐습니다. 반응이 어땠냐고요? 완전히 터졌죠. 서양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조선시대가 이렇게 멋있다고?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워? 궁궐 배경 미쳤는데? 갓이 뭐야? 나도 쓰고 싶어. 배경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서양 좀비물은 질리게 봤는데 조선시대 좀비는 처음이잖아요. 게다가 퀄리티가 헐리우드급이었습니다. 배우들 연기, 좀비 분장, 액션씬, 스토리, 돈을 120억밖에 안 들였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반응이었죠. IMDb 인기 순위 9순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유명한 왕자의 게임을 꺾었습니다. 해외 유튜버들이 킹덤 리액션 영상 올리기 시작했고 조선시대 역사 공부하는 외국인들이 생겨났고 파리 패션 위크에서 갓슨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120억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넷플릭스 본사는 이때 처음 깨달았죠. 잠깐, 한국 뭐가 있는데? 킹덤이 터지고 나서 넷플릭스는 조심스럽게 한국 투자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지금 우리 학교는 이었어요. 학교 배경의 좀비. 또 터졌습니다. 해외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한국은 장르물을 진짜 미친 듯이 잘 만든다. 믿고 보는 한국 컨텐츠. 이때부터 해외에서 이미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 드라마는 퀄리티 보장. 스위트홈 나왔어요. 대박. 킹덤 시즌2 나왔어요. 또 대박. DP 나왔어요. 또 대박. 연타석 홈런이었습니다. 나오는 작품마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넷플릭스 내부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죠. 한국에 더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보다 투자 효율이 훨씬 좋은데? 그러던 2021년 결정타가 날아옵니다.
2021년 9월 오징어 게임 공개됐습니다. 이건 그냥 히트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가 미친 겁니다. 할로윈 커스텀 1위가 오징어 게임 참가자 복장, 영희 인형이 전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깐부가 글로벌 용어가 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카페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당시 넷플릭스 진짜 위태로웠어요.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연달아 실패하고 있었어요. 막대한 제작비를 들였는데 흥행은 시원찮고 게다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경쟁사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어요. 주가가 20% 급락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넷플릭스 시대 끝나나?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진짜 회사 존폐 위기였던 겁니다. 그때 한국이 던진 오징어 게임이 터진 거예요. 회사가 살아났습니다. 문자 그대로요. 금융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구했다. 한국 컨텐츠가 게임 체인저였다. 넷플릭스 CEO가 오징어 게임 참가자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고마웠던 거예요. 이때 넷플릭스 경영진이 결정을 내립니다. 한국이다. 한국에 올인한다. 그럼 일본은요? 대체 뭘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놀랍게도 일본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일본 제작사한테 제안했던 조건 보세요. 제작비 전에 우리가 댈게요. 실패해도 우리가 책임질게요. 창작의 자유 마음껏 누리세요. 대신 성공하면 우리가 독점할게요. 좋은 조건이잖아요. 리스크를 넷플이 다 지는데. 근데 일본 제작사들은 이걸 안 믿었어요. 미국 회사가 왜 저렇게 잘해줘? 뭔가 속셈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일본 특유의 문제가 있었어요. 일본 애니 업계는 방송국과 제작사가 수십 년간 엮여서 일해왔습니다. 끈끈한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 회사랑 손잡으면요, 업계에선 배신자 취급받습니다. 넷플이랑 일하면 앞으로 우리랑 일 못해.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제작사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잘 될 것 같은 애니메이션은 일본 방송국을 주고 망할 것 같은 애니는 넷플릭스를 줬습니다. 알맹이는 다 일본이 가져가고 넷플한테는 쭉정이만 준 겁니다. 넷플 입장에서는 돈만 퍼붓고 결과물은 형편없었던 거죠. 당연히 시청자 반응이 싸늘했죠. 넷플 일본 오리지널 왜 이렇게 재미없어? 투자 대비 효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넷플릭스가 결단을 내렸죠. 일본은 이제 됐다. 일본 오리지널 제작 편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수십 개씩 만들던 게 2025년에는 몇 개 안 돼요. 일본이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2023년 4월 넷플릭스 공식 발표. 한국에 4년간 3조 3천억 원 투자. 지난 7년간 쓴 돈보다 많은 돈을 앞으로 4년 안에 쓴다는 겁니다. 같은 해 글로벌 미디어 분석 업체 암페어 보고서. 넷플릭스 전체 시청시간 순위 1위 미국, 2위 대한민국. 시청 점유율 8에서 9%. 인구 5천만 나라가 인구 1억 넘는 일본을 제치고 유럽 여러 나라 다 제치고 2위입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컨텐츠면 일단 믿고 본다. 한국 드라마는 실패가 없다. K-팝 데몬 헌터스 또 터지고 마스크걸 터지고 더글로리 터지고 장르 안 가리고 다 터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곁다리 취급받던 나라가 지금은 넷플릭스 글로벌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일본이 놓친 그 기회를 한국이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죠. 전 세계가 한국 컨텐츠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